처음에는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만 얻으면 인생이 훨씬 나아질 줄 알았다. 그러나 은퇴 현장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파이어족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돈이 아니라 일상의 구조였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사례는 42세 조기 은퇴 후 3년 만에 다시 일을 찾게 된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0년 동안 극단적인 저축을 했고 배당과 임대 수익까지 확보하며 누구보다 완벽하게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직후 그는 예상치 못한 공백에 직면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시간의 붕괴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회의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삶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은퇴 첫 주는 좋았습니다. 둘째 주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무기력이 밀려왔습니다. 구조가 사라지면 목표도 사라졌고 목표가 사라지니 본인의 존재감도 흔들렸습니다. 그가 말한 결정적 순간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이 문장은 수많은 파이어족이 공통적으로 털어놓는 심리적 붕괴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인간관계의 급속한 축소였습니다. 직장에서는 일과 관계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연락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일을 그만두자 동료들과의 연락이 한 달 만에 거의 끊겼습니다. 한때는 나만의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고립의 시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출의 폭증입니다. 많은 파이어족이 은퇴 초기에는 경제적 자유를 느끼며 소비를 늘립니다. 그 역시 여행, 취미, 장비로 지출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 지출이 감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상 소비에 가깝다는 점이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가파르자 그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는 정체성 붕괴였습니다. 직책, 역할, 경력,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위치가 사라지자 그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조차 어려워했습니다. 지금은 뭐 하세요? 이 질문이 가장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2년 차에 우울감이 심해져 전문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했던 말은 단순했지만 깊었습니다. 돈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지만 자유를 견딜 힘은 다른 데서 생깁니다. 결국 그는 파트타임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삶은 점점 회복됐습니다. 구조가 생기고 역할이 생기고 해야 하는 일이 생기자 다시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이 사례는 파이어족 실패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안전망과 사회적 역할을 잃으면서 무너집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적 패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시간이 너무 많다. 둘, 관계가 급격히 줄어든다. 셋, 내가 누구인지 애매해진다. 재정적 준비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본업을 내려놓았다면 그 자리에 새로운 구조, 새로운 관계, 새로운 역할이 들어와야 합니다. 아무것도 채우지 않은 채 빈 공간으로 은퇴하면 누구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파이어족의 진짜 함정은 은퇴가 끝이 아니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 전환 문제다. 오늘 영상이 조기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께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돈을 준비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입니다. 파이어족이라는 단어는 자유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강한 매력을 가진다. 직장을 벗어나고 시간의 주도권을 되찾고 경제적 제약에서 벗어나는 삶은 누구에게나 꿈처럼 들린다. 그러나 실제 은퇴자들을 깊게 들여다보면 파이어족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이상과는 놀라울 만큼 다르다. 그들의 이야기는 경제적 자유가 곧 삶의 자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일깨운다. 준비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되지 않은 삶이라는 사실을 은퇴 이후에 뒤늦게 깨달았다는 고백이 반복된다. 조기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자산이 아니라 일상의 구조였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하던 시절 자신의 하루가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었음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점심 약속, 주간 회의, 월간 마감처럼 직장인의 날들은 크고 작은 규칙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 규칙이 불편할 때도 있지만 결국 삶의 리듬을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은 은퇴한 뒤에야 또렷하게 드러난다. 파이어족들이 말하는 은퇴 3개월 차의 공통적 감정은 시간이 너무 많다는 불안이었다. 자유는 처음에는 달콤했지만 곧 낯선 공백이 되었다. 할 일을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 그 하루가 쌓여 어느새 한 달이 되고 계절이 지나가도 삶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 공백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취미나 목표가 없는 조기 은퇴자일수록 이 공백은 더 깊게 내려앉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할 수 없다는 불편함은 정체성의 불안을 낳았다. 직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다. 역할이 있었고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고 나에게 기대하지 않으며 나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점점 강해졌다. 한 은퇴자는 이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내가 없어도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는 세상에 있는 느낌이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존재감에 대한 위기였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로 된다는 감각을 에너지로 삼고 살아간다. 그 에너지가 사라지자 그는 자신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관계 또한 빠르게 줄어들었다. 직장인 시절에는 동료들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이 존재했다. 비록 직장 관계가 깊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누군가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구조가 유지되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연락의 주도권을 자신이 직접 잡아야 했다. 명확한 이유가 없으면 사람들과의 만남은 줄었다. 파이어족들은 공통적으로 은퇴 후 친구 관계가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말한다. 특히 남성일수록 관계 축소의 충격은 더 컸다. 직장 중심의 사회적 연결이 대부분이었던 구조가 사라지자 새로운 관계를 만들 능력도 의지도 부족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우울감과 예민함이 증가했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지도 점점 사라졌다. 돈에 대한 문제도 조용히 찾아왔다. 많은 파이어족이 은퇴와 동시에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위로 소비와 보상 소비가 증가하면서 지출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이다. 일에서 받던 성취감이 사라지자 소비를 통해 감정의 공백을 메우려는 행동 패턴이 나타났다. 여행을 자주 가고 취미 장비를 구입하고 새로운 경험을 찾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지출이 늘어났다. 이 지출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불안함을 달래기 위한 행동이었다. 문제는 이 지출이 불안함을 잠시 덮어줄 뿐 근본적인 허무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결국 그는 자산의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경제적 자유는 있었지만 재정적 안정감은 사라졌다. 안정감은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은퇴 이후 살아가는 삶에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다. 자신을 관리하고 하루를 설계하고 감정을 다루고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모두 노동이었다. 직장 생활보다 시간은 많았지만 정신적인 부담은 더 컸다고 했다. 구조가 없는 삶은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정체성이 흔들리고 외로움이 쌓이고 불안이 많아지면서 그는 결국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상담사는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자유로워지는데 성공했지만 자유롭게 살 준비는 되어 있었나요? 그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고 돈 이후의 삶을 설계하는 데는 시간을 거의 쓰지 않았다. 그는 남들보다 앞서 은퇴한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정작 은퇴 이후의 삶을 설계하지 않은 사실이 부끄러웠다고 털어놓았다. 이후 그는 작은 프로젝트를 맡는 파트타임 일을 다시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삶의 균형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감각이 돌아오고 하루의 구조가 생기고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 다시 에너지를 만들었다. 파이어족 실패의 본질은 결국 삶의 리듬 상실이었다. 돈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던 보이지 않는 기둥이 무너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파이어족에게 항상 같은 조언을 한다.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재설계의 시작이라고. 직장을 떠난다는 것은 삶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파이어족이 성공하려면 돈 다음에 필요한 것은 삶의 틀을 재구성하는 능력이다. 관계를 새로 만들고 하루를 설계하고 역할을 다시 부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정신적 체력과 사회적 기반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큰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은퇴 후의 삶은 흔들릴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순간이며 그 시작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자유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특권이지만 그 자유를 견딜 수 있는 힘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돈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미리 그려보는 것이다. 한 가지 역할이 사라질 때 또 다른 역할을 세우는 사람만이 은퇴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조기 은퇴자뿐 아니라 모든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진리다.
준비된 돈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된 삶이며 준비된 삶은 다시 자신을 설계하고자 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